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쉬운 세상은 이미 이제 지나가고 점점 사는 게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고소득 중상층들의 파산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가족들 간에 이 다툼도 늘어난다고 하고, 이제 미친 개또라이들도 대폭 늘어난다고 하죠. 사회적인 상식이 사라지고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끝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더 우아하고 더 여유롭게 살고 재산을 더 늘릴 기회가 오는 거고, 하층민들은 더 아래로 추락해서 정말로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허덕이며 사는 김씨, 이씨, 박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60대, 70대가 돼서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살고 큰 별일 없으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출 없이 빚 없이 사는 게 제일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동산 반값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냐? 이때까지 1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처해 있는 주변 상황이 결코 소홀하지 않은데, 녹록지 않은데도 그래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있는 건 뭐다? 제 통장에 있는 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그리고 10월 말에 제 이름으로 낸 첫 책, 온라인 마켓 매출 100억 비밀 노트라고 하는 저 책, 그리고 이제 건강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제가 겪을 이 경제적인 상황이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름 그래도 단단하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하고 저의 책과 이 유튜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들은 꽤나 이때까지 있었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수박을 한 덩어리 사는 게 되게 드문 일이라고 하죠.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과하니까요. 한 반 덩어리 정도를 먹는 게, 혹은 4분의 1 덩어리 정도를 사서 먹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되게 알뜰하죠. 이웃나라 일본은 되게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요, 여전히 흥청망청거리고 되게 과시하고 드러내죠. 손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도 일본의 그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들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나갈 돈은 더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변합니다. 궁지에 몰려서 엄청나게 각박함을 겪고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삶이 좀 여유롭고 평온하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아량을 베풀 수도 있고 남에게 배려도 해주고 양보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점 성장이 약화되고 새로운 이제 소득원을 창출하기도 어렵고 먹고 사는 건 점점 빡빡해지고 쉽지 않은 이 환경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힘들어지고 더 아마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또라이 기질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죠. 스스로 좀 더 강해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두려워도 겁나도 이 무서운 현실을 잘 견디고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돈을 안 쓸 겁니다. 왜냐?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인 분위기도 살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다니지도 않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의 지갑을 더 닫고 삽니다.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을 거고요. 왜냐?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1인 가구들은 버는 돈이 적으니까 더욱더 경제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고, 대출에 돈이 묶이니 쓸 돈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힘겹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외벌이 가장이 내 식구를 먹여 살린다. 이게 저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름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왜입니까? 적지 않은 연봉 받고 있고 부업활동으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지금 현재 상황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만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본업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은,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 전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암울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매우 심각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데 이건 아주 큰 쇼크, 큰 충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몇 년 지나면요, 한국에도 그 여파가 와르르 이제 오는 거죠. 이럴 때 아주 소수인 누군가에게는요, 엄청난 큰 자산을 늘릴 기회가 되는 거고, 돈이 없고 빚진 이 사람들에게는요, 절망과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25, 6, 7, 8, 9, 5, 6, 7, 8, 9 대략 한 5년 안에 많은 이제 몰락과 새로운 이제 신규 자산가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M&A가 되고 기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좀 더 이 기업이 커지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에, 저소득에, 고부채에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끌들은 환상 속에 살고 있는데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 많이 받았다가 몰락할 영끌들이 이번 그 5년 안에 한 1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빚이 없으면 단칸방에 살아도, 옥탑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사는 걸 자기 수준만큼 유지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으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빚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만 가산금리가 부과될 겁니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이미 빚을 낸 사람들은 가산금리 때문에 2%, 3%, 5% 더 금리를 더 내야 되는, 금리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요,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집값이 싸지면, 부동산이 반값 되면, 혹은 3분의 1 값 되면 그때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쯤에서 천천히 둘러보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3, 4년을 잘 버티면 나중에 희망이 생기고 자산을 늘릴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시간이 지나면 담배값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더욱 안 쓰는, 지갑을 닫는 게 되게 당연한 이제 모습으로 여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